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8시 정각입니다. 황출세 3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요. 그 법제사법위원장 나눠서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뒤늦게나마 국회가 협치 시동을 건 게 된 걸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전화로 뵙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재배분한 거예요. 이게 뭐 17대 7로 나눠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건데 어때? 합의는 그렇게 완만하진 잘 되진 않았죠. 뭐 합의 내용에 예.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예.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쉽게 된 합의는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그동안 그 법사위가 뭐 상원 노릇을 했다, 뭐 갑질했다 이런 뭐 그 비판도 받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야가 좀 서로 공감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합의문 중에 이제 사망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법사위 이제 체계작구 심사 기능 조정 관련된. 네네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법사위의 어떤 상원적 성격을 없애려고 했었다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체계작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했지만 뭐 어떤 게 체계작구 심사 범위에 들어가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 법사위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0일로 되어 있는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60일로 단축한다라는 내용도 담겠다고 했는데 예.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120일 넘어서 심사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사위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저는 충분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좀 더 앞으로 협의를 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법사위를 하반기에 가져갈 거다라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가져갈 건데 권한을 더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보니까 이 협의 결과 가지고 이제 각 그 원내대표가 가서 받은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 보니까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수를 받던데 보니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법사위원장도 하반기에는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예. 법사위 기능도 당초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는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합의는 좀 뭐 협치라지만 좀 너무나 그 야당 쪽에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장 문제의 경우에를 놓고 봤을 때 예. 뭐 법사위의 어떤 그동안 문제점들을 해소하려면 좀 더 법사위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형식으로 되는 걸 전제로 예. 그런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죠. 예. 더 다른 점들 혹시 있습니까? 좀 뭐 바꿔야 될 것들이요? 뭐 법사위 기능만 놓고 본다면은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독점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각 상임위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까지 얘기가 좀 가는 게 전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박주민 의원께서도 문자 폭탄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뭐 문자 폭탄이 늘 받습니다. 뭐 예, 늘 봤는데 이번엔 뭐 폭증했다. 예, 아닙니까? 뭐 이번에도 계속 들어오죠. 예, 당원분들 답답하시니까요. 예, 뭐 좀 이해 가시는 면도 좀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문자. 저는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당원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정치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겠죠. 예. 그나저나요. 이게 이번에 이제 협치를 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대선 다가오는 이제 뭐 7개월, 8개월 이제 다가온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도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상임위 재분배 관련된 합의가 그동안 우리 당이 받아왔던 독주 프레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과연 그러면 진짜 우리 당이 독주했던 건 뭐가 있느냐. 뭐 많은 언론들이 거론한 임대차 3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대차 3법 그것도 사실은 20대 국회 때 정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나 국토부가 실태조사까지 다 해서 나왔던 내용대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 야당 의원님들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을 빼고는 또 뭘 또 저희가 독주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좀 생산성 있게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함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에 대한 평가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앞으로 대선을 놓고 봤을 때도 당이 이제 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개혁 과제가 있다면 해내는 모습들,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대선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평가도 좀 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추미애 지금 대선 후보가요. 뭐 이번에 이게 협치라지만 잘못된 거래다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들으셨겠지만요. 그 체계 자구 심사 이거를 아예 그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뭐 옮기자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상 그 내용이 20대 국회 때 그 저희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다. 저희 일하는 국회 특위위원장이었었는데 그때 그 내용입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그리고 이번 21대 들어서 발의됐었던 1호 당론 법안도 사실 그런 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독점했다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원처럼 군림했었고 하나의 관문이 됐었던 건데 이런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해결을 할 거면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각 상임위로 다시 좀 나눠주고 각 상임위에서는 전문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겠죠. 아예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없애버린다기보다는 각 상임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법에 따라 자기 상임위 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각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어떤 필터링 기능이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전문기구들의 도움을 좀 받자는 거예요. 원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독점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율사 출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법사위에 그런 사람이 대다수 모여 있다 보니까 법사위에 좀 그 기능을 몰아주자라고 해서 바뀌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애초에 모델대로 이제는 뭐 율사 출신 의원들도 워낙 많아졌고요. 그죠? 그리고 전문기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각 상임위가 자기 법에 대해서는 이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재난지원금도 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하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88% 1인당 25만 원 이렇게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이거 합의는 좀 개인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좀 아쉽죠. 저는 재난지원금이 항상 매번 전 국민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에는 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도 좀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관철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뭐 대권 주자들 특히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비판을 좀 세게 하는데 뭐 그 찬성하시겠습니다. 이런 비판 목소리에는. 저는 뭐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시고 방역에 그리고 좀 더 이제 완결성 있는 방역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해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면 전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차원에서 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장관 등의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죠. 근데 뭐 또 야권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이게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 국가 빚이 늘어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재정 건전성 관련된 논쟁은 굉장히 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인데 GDP라고 하는 것은 경기 진작책에 의해서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제 어떤 고정된 변수를 전제로 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네. 그런데 찬성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하다 이건 다 알고 계신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수출을 통한 외화가 들어오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력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가가 그 재정이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가계부채 급증이 자산 획득 경쟁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좀 두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워낙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지급 대상을 정할 때요. 뭐 80%, 뭐 100%, 90% 왔다 갔다 했는데 88로 됐는데 이게 뭐 사실 인구의 88%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뭐 중위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기준을 나눈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과학적 어떤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88% 하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던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잘 안 맞아요. 90이면 90이지 뭐 또 88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전화 연결됐으니까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금 워낙 그 대선 경선 본경선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다음에 이재명 지사 간의 네거티브 지금 사실 공방전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경선이 격해지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반감 이런 것도 살 수 있고요. 또 당원들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지면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원팀으로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좀 아쉽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이랑 그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 혹시 뭐 이거는 그냥 철회하라. 예? 뭐 이런 요구하는 그 메시지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금 이 합의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합의문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법 86조 개정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안 된다면 뭐 합의가 무효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